건 입체 도형인데, 입체 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면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전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눠서 배울 건데, 오늘은 다면체입니다. 다면체는 뭐냐면,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였죠? 다각형이라는 건 삼각형, 사각형, 우각형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면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개인지 면 개수만 딱 붙여주면 몇 면체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면이 6개죠? 그래서 육면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다면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긴 애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전체라고 배워요. 다면체는 아니죠. 그 다음에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꼭지점은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 세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5개죠. 다면체의 모서리 개수도 이 모서리 개수 세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보이는 것까지 6개. 자, 여기는 면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자, 면의 개수는 하나, 둘, 저 뒤에 바깥쪽, 그다음 바닥에 있는 것까지 해서 4개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사면체예요. 자, 우리가 다면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각뿔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각기둥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안 배운 게 각뿔대라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냥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배우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각뿔대는 각뿔이 있으면 밑면하고 평행하게 여기를 가로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랐을 때 여기를 빼고 남는 부분을 각뿔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를 잘 보시면은 윗면하고 아랫면의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평행하죠.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특징이 뭐냐면 옆면의 모양이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라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옆면이 사다리꼴이다. 그래서 요런 게 각뿔대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각뿔대가 되겠죠? 사각뿔대는 면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각뿔대라서 옆면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윗면, 아랫면 2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6개예요. 그래서 몇 각뿔대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옆면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2개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윗면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옆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밑면에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각뿔대라서 거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뿔대 밑면의 모양. 자, 이 밑에가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사각뿔이 됩니다. 자, 혹시 만약에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여기에다가 정사각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각뿔대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구하래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꼭지점은 얘가 지금 오각형이죠? 그럼 위에 오각형이니까 5개가 있을 거고 밑에도 5개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는 오각형이라서 위에 5개가 있고요. 옆면에서도 5개가 있고 밑면에서도 5개가 있으니까 5개가 3번 나오죠.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자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 오각형이니까 그렇게 되고 위에 아래가 면이 2개 또 있죠. 정답은 7개입니다. 자, 각뿔대 옆면의 모양을 말하래요. 각뿔대는 특징이 옆면이 사다리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사다리꼴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맞는 걸 찾아보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한번 알아볼게요. 1번은 자, 밑면의 개수가 2개인 건데 여긴 지금 종류가 뿔, 그 다음에 뿔대, 기둥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뿔 같은 경우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삼각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밑면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삼각 기둥 같은 경우를 보면 밑면이 2개가 되겠죠. 그리고 뿔대도 역시
밑면하고 위에 면이 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두 개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뿔대하고 기둥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거, 그리고 방금 배웠습니다.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뿔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가 7개인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면의 개수를 다 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고 4번, 5번도 직접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맞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면체는 얘 특징이 여기 보면 모든 면이 합동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다 정삼각형이야. 다 모든 면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정다각형으로 돼 있어. 뭐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꼭지점에다가 모이는 면이 하나, 둘, 세 개지. 얘 같은 경우는 세 개란 말이야. 그럼 이 꼭지점을 봐도 면이 하나, 둘, 밑에 있는 거까지 해서 세 개야.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모이는 면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다면체가 지금까지 밝혀진 건 딱 5개밖에 없어.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해서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을 볼 때는 1학년 거를 이제 교과 과정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이 표를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봤었어.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볼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정다면체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봤던 거야. 면이 4개짜리야, 이건. 정육면체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뭐 낯설진 않지, 이게. 이제 모빌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런 게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12랑 정20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도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쟤는 저렇게 생긴 도형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인 다면체는 정다면체이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정다면체는 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라 그랬어. 하나의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어디에서든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정다면체. 그 다음에 정다면체는 종류가 5개밖에 없지. 어떻게 있지? 정4, 정6, 정8, 정12, 20.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가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정삼각형이지? 정사각형이지?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오각형,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정다면체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딱 3종류밖에 없어. 정육각형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정팔면체의 모서리 개수는 30개이다. 이제 35번이랑 36번은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2개는 아예 그냥 버려. 하지 마. 37번에 있는 유형은 이 그림 보고 풀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걸 외웠어야 되는 건데 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 자, 면이 정삼각형인 거는 정사면체가 있지? 그 다음에 정팔면체도 그렇지? 정20면체도 그렇지. 그래서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정20면체 이렇게 이제 3개인 거. 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인 거. 자,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하나, 둘, 밑에까지 해서 3개지. 얘도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3개지. 얘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이 하나, 둘, 셋, 4개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하나, 둘, 3개지. 얘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야. 3개인 건 골라서 쓰면 되겠지. 전개도라는 게 저 도형을 쫙 펼쳤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정12면체랑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림 모양을 외워주란 얘기야. 저거 딱 보면 아 이거 정12면체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면의 개수가 딱 나와 있잖아. 4면체면 면이 4개, 6면체면 면이 6개, 8개, 12개, 20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저 모양이 맞는지만 확인만 해주면 될 것 같아.
44번은 문제가 그냥 아예 그냥 보고 고르면 되니까, 이거는 설명 안 하고, 45번을 보면,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될 수 있는 거에 동그라미 아닌 거 XPR에. 일단 면이 몇 개니? 둘, 셋, 넷, 6개 맞지? 그리고 얘를 이제 하나를 밑면으로 보고, 종이 접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거야. 얘를 밑면이라고 볼게. 그러면 1번을 요 앞에라고 하자. 1번. 그리고 2번을 여기라고 하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요게 이제 이쪽 면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오니까 이 옆을 딱 채워줄 수 있지. 그러니까 접어봤을 때 이게 정육면체가 딱 맞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접어봤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얘는 되죠. 자, 정사면체를 폈을 때 전개도를 얘기하는 건데 A랑 겹치는 꼭지점을 구하래. A라는 점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얘를 얘로 본다면은 B는 여기 있잖아. 그럼 C는 어디 있을까? C가 여기 있겠지, 그지? 얘 C고. 그러면 이제 F는 어딜까? 이게 A, B, C니까 F는 여기쯤 있겠네. 그지? 그리고 밑에 있는 면. 얘가 옆면, 여기도 옆면. 그러니까 이렇게 옆면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D는 어디로 가야 될까? C랑 F로 봤을 때 D는 여기로 가야 되겠지. 접었으니까. 그럼 E가 어디로 가는 걸까? E가 이제 얘로 가는 거겠지. 이해가니? 자, 이번엔 C랑 겹쳐지는 거. 여기는 이제 정팔면체네. C하고 겹쳐지는 꼭지점을 구하래.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 여기가 지금 A, B, C네. A, B, J. 여기가 A, B, J네. 그러면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B, C, J잖아. B, C, J면 여기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지금 이제 D랑 J랑 I랑 붙어 있으니까 D랑 J랑 I가 얘가 되는 거겠네.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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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해가니? 네 개 모여서. 나머지 네 개가 모여서 이제 반대쪽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튼, I가 여기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나머지는, 요 네 개가 모여서, 2를 기준으로 해서, IDE, 여기를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EIH는, H가 여긴 거네. 그지? 이 면이 이쪽인 거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면이 얘인 거야. 그 다음에, IDE하고 붙어 있는 옆면, 여기. EHG. H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구나. EHG가 여기네.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이 EFG잖아? 그럼 여기가 F가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이렇게 이제 회전체인데, 회전체는 공통적으로 다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런 막대기가 하나 있다 치고, 여기에다가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뭐 나는 삼각형을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회전했을 때 생기는 도형이 회전체.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부 다 원을 기반으로 그려져 있어. 그래서 보면은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 네 가지가 이제 회전체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도형들을 다 이제 이 막대기 기준으로 그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막대기들이 이제 하나씩은 다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원기둥이라는 애는 사각형을 그려서 원기둥이 된 거거든. 사각형을 회전했을 때. 그래서 요 회전했을 때 얘를 그려주는 선분이 있어. 그게 이제 이거거든. 그리고 원뿔 입장에선 2선분, 원뿔대 입장에선 2선분, 구의 입장에선 2선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라고 하는 거야. 회전했을 때 얘 때문에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옆면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선이라고 한다. 이 모자가 이제 어미 모자, 엄마가 되는 선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원기둥 원뿔에서 우리가 이제 원뿔 중에서 요 위에를 잘랐을 때 이 모양이 생긴다고 했었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야. 얘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도형을 회전시켜야
이 도형이 나오는지 요걸 많이 물어봐. 원기둥은 직사각형 요 모양, 원뿔은 직각삼각형, 원뿔 때는 사다리꼴, 구는 반원, 원의 반짜리 라는 얘기야. 얘네들을 회전했을 때 이런 도형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도형이 이제 입체 도형의 회전체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요 네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밑면이 무조건 이렇게 원이 돼야 돼. 원을 기반으로 그려진 도형이라서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다면체에서 배웠지. 정다면체는 다면체야. 다각형으로 생긴 구성이 되어 있는 도형이라서 아닌 거지. 자, 얘는 이제 요 도형을 회전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이건데, 책에는 이걸 회전을 했을 때 도형이 네 가지가 나올 거야. 거기서 고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선분을 회전하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오겠지. 여기는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거야. 똑같이는 내가 뭐 그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찾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원이 생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야. 이 빈 부분도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얘는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제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휴지, 두루마리 휴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가 딱 비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거. 회전했을 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회전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는 그려보려면 옆에다가 똑같이 한번 그려봐.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놓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제 밑면만 만들어주면 돼. 원뿔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63번은 좀 특이해서 내가 이제 써준 건데, 여기 보면 이 직사각형 모양은 우리가 회전했을 때 원기둥 모양이 생긴다 그랬어. 직사각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반원인데 이 반원을 회전하면 9의 반이 나오지. 반9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겨냥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 자, 회전체는 성질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은 단면에 대한 성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을 뭐라고 하면 회전축이라고 하죠.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전부 다 회전축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축의 수직으로, 지금 봤을 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전부 다 원이에요.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잘라도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전체는 가로로 잘랐을 때 전부 다 단면이 원으로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 원기둥 같은 경우는 가로로 잘랐을 때 여기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 하고 여기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잘라도 얘랑 수직으로만 자르면 전부 다 합동이다. 이건데, 원뿔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원은 원인데 크기가 좀 다른 원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뿔대도 마찬가지죠. 얘도 원의 크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구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구는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자, 회전축이 이제 여기 있고요. 얘를 포함하는 면 하나 나오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잘라졌을 때 얘는 생기는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쭉 잘라주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랑 여기가 선분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전부 다 원이 나오죠. 그래서 구는 어디를 잘라도 단면이 다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르라고 되어 있네요. 회전축은 여기 있을 거고, 이거의 수직이면 이제 이렇게 자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원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얘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라고 했는데, 일단 회전축은 여기 있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자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원뿔대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서 봅시다. 얘는 원뿔대예요. 원뿔대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사다리꼴이 나온다 이랬지.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래서 위에 거는 단면이 이렇게 사다리꼴이고 밑에도 똑같은 단면이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이 뭐 두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만 알면 이건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구하는 건데 이미 앞에서 개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앞에 개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반구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구는 말 그대로 이제 구가 있으면 요거에 딱 절반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구가 있는 상황에서 얘를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 그림이 잘못됐어요. 구가 이렇게 있다 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반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위에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잘랐을 때는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우리가 원래 구를 회전축으로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원의 모양이 생긴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반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모양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 전부 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의 반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반원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 2번, 4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4번은 너네가 직접 어떤 이 문제를 푼다 이런 개념보다 아,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만 듣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에서의 그림이 원이잖아, 단면이.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둥그렇게는 생겼는데 타원이야. 얘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납작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이런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통하는 게 아니라 4번은 일부만 자르는 거거든. 일부만 자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를 중간에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모양인데 이번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얘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얘죠.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3이고 그럼 여기도 3이겠죠. 여기 이제 7이니까 밑변이 6이고 높이는 7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제 21 나오겠지. 자, 회전체의 전개도는 얘를 폈을 때 이 모양을 쫙 펴서 이제 그렸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위아래 밑면들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 모양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옆면은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원의 둘레 하고요. 이 옆면의 이 가로 부분하고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응하고 의자를 모아서 의자 모양으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길이가 같다는 걸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 r일 때 이 원의 둘레는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죠.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다 라는 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모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는 얘를 폈을 때 밑에 이제 밑면에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분과
원둘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은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원뿔 때도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이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제 원의 둘레하고 여기하고 똑같고, 그다음 밑에 있는 원의 둘레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닿는 부분끼리. 그리고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90번은 대놓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지 않고요. 자, 이 원 기둥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 위에 있는 밑면이 이제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죠. 위아래 면이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반지름이 현재 여기가 이제 5가 된다라고 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여기 원의 둘레하고 요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의자 모양을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자,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자,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파이 r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반지름이 5입니다. 그래서 5를 대입을 하면 현재 요 원둘레는 10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로 길이도 얼마다? 10파이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핵심인데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여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모선이죠. 모선에 해당하는 여기 그러니까 높이가 되는 거죠. 10입니다. 자, 이 원뿔 같은 경우도 전개도를 펴서 그렸을 때 이 밑면이 여기 원이 되고요. 이 원의 둘레하고 똑같은 부분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원둘레, 반지름은 현재 밑면이 5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A의 값이 5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호의 길이 구하는 부채꼴의 아니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r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10파이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랑은 또 상관이 없죠. 아무튼 이게 핵심이니까. 아무튼 B는 뭐냐? B는 모선이 됩니다. 여기. 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최단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원기둥에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하고 밑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드릴처럼 그 나사에 있는 그 회전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핑크색 선이 있죠. 요 선이 어떤 의미냐면 얘를 전개도를 펴서 그렸을 때 Q점이 여기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둥그렇게 이제 접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만나는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도 Q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얘는 이제 Q에서 P를 그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었을 때 실제 이제 입체도형 모양에서는 이제 곡선처럼 보이지만 전개도 입장에서 폈을 때는 이렇게 선분이 된다는 거. 요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펴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이걸 이해하라는 문제예요. 자, 99번도 여기 옆면을 폈을 때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이제 P이면서 이제 Q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폈을 때는 P점이 여기 있고 또 이제 이걸 접게 되면 얘랑 만나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Q라는 점에서 Q는 또 여기랑 만나죠. 이제 접었을 때 이렇게 돌았을 때 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P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